명옥이는 3년 전 천석군으로 이름난 부잣집의 4대 독자. 흥섭이에게 시집을 와서 강진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살림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여장부였는데 어진간한 일이 있어도 허둥대지 않고 똑 부러지게 하는 성미라. 시어머니 역시 그녀를 믿고 살림을 모두 그녀에게 맡겨둘 정도였지요. 하지만 남 부러울 것 없이 시집살이를 하는 그녀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는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건만 아직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호가, 내 너가 워낙에 살림도 잘하고 야무지기에 그동안 별다른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이제 네가 시집 온 지도 3년이 다 되었으니 슬슬 나도 손주 소식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 내 요즘 들어 자꾸 흥섭이 녀석 몸 상태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구만.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것이 다 제가 부족한 탓이구만요. 애구머니나? 그것을 어찌 너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요즘 보니 흥섭이 그놈 아주 일을 얻고 사는지 집에 들어오는 날도 손에 꼽는 것 같더구나. 하이고 그놈이 관직에 들어가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만 현감대가 말해서 종놈보다도 더 혹독하게 부려지는 것 같구나. 사실 저도 요즘 들어 서방님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늦게 들어오실 때마다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요, 어머님. 그래. 그래서 그런디 오늘 밤 흥섭이가 집에 들어오거들랑 약이라도 좀 지어서 내어다오. 이러다 손주놈 얼굴 보기도 전에 저놈이 먼저 쓰러질까 내가 그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구나. 워낙에 몸이 약해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으니 말이야. 알겠습니다요, 어머님. 안 그래도 지난달에 의원님께 원기 회복에 좋다는 약을 받아두었으니 오늘 밤 서방님께 꼭 드리겠습니다요. 그리고 조만간 손주 소식도 들려드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걱정 마셔요. 그래. 그러면 나는 이만 믿고 있으마. 시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한결 놓인 듯 명옥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 뒤엔 숨기지 못한 근심의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그런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요. 최근 들어 점점 더 강진의 현감 아래서 경무에 시달리던 흥섭이는 결국 과로로 인해 병석에 눕게 되었고 그가 자리에 누운 지 보름 동안 평소 그를 진찰하던 의원이 집으로 불려와 이런저런 약을 다 써보았지만 흥섭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의원님, 저희 서방님은 좀 어떠신가요? 거마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한 달간 아우왕의 녹용이며 심지어는 해구심까지 좋다는 약은 전부 써보았지만 지금 주분아리님 몸에 기력이 너무 없으셔서 약이 듣지를 않습니다요. 하이고 의원님, 안 됩니다요. 우리 서방님께서 자리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뜨신 채 저렇게 보름째 앓고만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고칠 방법이 없겠습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한 가지 써먹을 만한 수가 있기는 한데 말입니다요. 그런데 그것이 구하는 게 영 쉽지가 않아나서. 의원님,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요? 바로 산삼입니다. 현재 주분아리님께서 워낙 몸에 기력이 없으시니 일단 산삼을 써서 원기를 회복시킨 다음 다른 약재를 쓰면 몸에 들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의원이 말끝을 흐리자 명옥이는 답답한 듯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산삼을 쓰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요. 일단은 산삼이라는 게 워낙에 귀한 약재에다 그 효능이 널리 알려져 요즘에는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요. 의원님, 그럼 다른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마님, 그것이 송구스럽지만서도 산삼이 워낙에 귀한 약재이기도 하고 탕전하기도 까다로운 데다 제가 아직은 산삼을 탕전해본 경험이 없기에 그것을 구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보려거든 반드시 전문 약재상을 찾아야 할 것인데 이곳 강진에서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하이고, 그것이 참말로 큰일이구만요. 의원의 말을 들은 순간 명옥이의 깊은 한숨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창에서 비추는 햇빛마저도 희미하게 느껴질 만큼 그녀의 마음은 캄캄하기만 하였지요. 의원이 돌아간 후 명옥이는 시어머니께 의원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명옥이 말을 마치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것이 참말로 큰일이구나. 우리 흥섭이가 대대로 내려오는 4대 독자인데 행여라도 여기서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면 아이고 죽어서도 우리 조상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오열을 하자 명옥이는 서둘러 다가가서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머슴들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든 산삼을 한번 구해볼 테니 일단 한번 소식을 기다려 보시게요.
이후 명옥이는 머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산삼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의원의 말대로 산삼은 워낙에 희귀하기도 하였기에 산삼의 삼자도 들어보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또 다시 보름 가까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머슴 봉섭이가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어와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명옥이를 찾았지요. 안방마님? 안방마님. 큰일이 나불었습니다요. 봉섭아, 무슨 일이길래 아침부터 그리 호들갑이냐? 천천히 숨 먼저 고르고 말을 해보거라. 명옥이가 머슴 봉섭이를 진정시키며 말을 했지만 봉섭이는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던지 여전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방마님? 그 월출산 아래 사는 신만이 하나가 이번에 글쎄 산삼을 무려 6뿌리나 캤다고 합니다요. 뭐시라. 네 그것이 참말이냐 봉섭아? 참말로 산삼이 맞다고 하더냐? 예, 마님. 그 신만이가 산삼을 6뿌리나 캤다는 소문이 벌써 온 동네에 쫙 퍼졌지 뭡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신만이가 3일 후에 여 강진 저작거리에 있는 주막에 와서 산삼을 거래할 거라 합니다요. 봉섭아, 하이고 그것이 참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네가 오늘 참으로 큰일을 했구만. 마님께서도 그리 좋아하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요. 그나저나 이웃마을까지 그 소문이 퍼져서 각 마을에서 방귀깨나 끼는 양반들이 그 산삼을 차지하려고 주막으로 모일 거라고 하니 그 산삼을 사시려면 아주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요. 봉섭이 아침부터 뜻밖의 산삼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명옥이는 이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아이고 애미야. 아니 명호가. 제발 그 산삼을 꼭 구해다오. 내 돈이야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우리 흥섭이를 제발 좀 살려다오. 어머님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무슨 일을 해서든지 그 귀한 산삼을 꼭 구해서 서방님을 살려놓겠다고 어머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 한 번이라도 어머님께 드린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요? 그래 참말로 고맙구나 애미야. 정말 너야말로 우리 집안의 보배로구나. 그리고 마침내 3일 후 강진의 저작거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주막 앞에는 산삼을 거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아침부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출산 산삼이 그렇게 귀하고 좋다면서. 월출산 3년삼은 다른 곳 10년삼보다 더 값이 나간다고 하지 않는가?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서 월출산 산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주막 속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지요. 그리고 이후 약속한 시간이 되자 옆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 홍배대감이 주막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고 이어 산삼을 캤다는 신만이 병욱이 그의 앞에 마주 앉고서는 삼배 보자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더니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오오, 참말로 산삼이구만.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터져나왔으며 홍배대감 역시 눈빛을 반짝인 채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병욱이에게 물었지요. 그 나머지 산삼은 어디 있느냐? 듣자니 내 총 6뿌리를 캤다고 하던데 설마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 하이고 대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산삼 5뿌리는 집에 고이 보관해 두었구만요. 오늘 가져온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놈입니다. 일단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워메, 이것이 가장 작은 놈이라고? 그것이 참말이냐? 대감님도 참말로. 신만이가 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야 밥줄이 남아나겠습니까요? 그나저나 대감님, 한 번에 6뿌리를 살 것이 아니면 애초에 흥정도 하지 마십시오. 괜히 짜잘짜잘하게 나눠 팔기 귀찮습니다요. 그럼 당연히 6뿌리를 다 내가 사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월출산 산삼인데. 그러니 병욱이 자네 아무도 주지 말고 나에게 전부 넘기시게. 홍배대감의 말을 듣고 주마가는 더욱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홍배대감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홍배대감과 신만이 병욱이 한참을 흥정의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순식간에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 탁자 위에 놓인 산삼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그대로 입에 우겨넣고는 와그작 씹어서 먹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명옥이었지요. 아니? 이 미친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야? 홍배대감은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명옥이 산삼을 통째로 먹는 것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 10만이 아재. 나한테 나머지 산삼 5뿌리를 팔지 않으면 방금 내가 먹은 이 산삼값을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지금 먹은 산삼값이 얼마인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거기다 산삼 6뿌리면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신만이 병욱이 명옥에게 소리를 치자 명옥이는 도리어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산삼값을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못 믿겠다면 직접 나를 따라와서 우리 집을 봐보시고 그게 허풍인지 아닌지 아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면 되지 않겠소? 명옥이의 너무나 당돌한 태도에 병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미 산삼 하나를 잃어버린 이상 별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니 어디 산삼 6뿌리 값을 치를 수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값을 치르지 못할 시에는 여기 증인들이 일이 많으니 내 당장이라도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구려. 병욱이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명옥이는 담담히 앞장을 서며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고 홍배대감과 마을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옥이를 따라 나선 병욱이는 주막을 빠져나온 후 잠시 동안 마을길을 걷다. 명옥이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워메, 이 집이 그러니까 다 당신 아니 마님댁이시구만요. 마님께서 이런 집안의 안주인이신 줄은 몰랐습니다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일단 저희 시어머님을 모시고 올 테니 차라도 한잔하면서 숨 좀 돌리시지요. 명옥이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병욱이를 사랑채로 안내하였고 병욱은 그곳에서 차를 홀짝이며 명옥이의 뒷모습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여인의 배짱과 기계가 참말로 놀랍구만. 남자로 태어났으면 영락없이 대장부감일 텐디. 또 그러면서 외모는 어찌 저리 단아하고 곱단 말인가. 내 여러 여자들을 보았지만 저리 강단 있는 꽃은 또 처음 보는구만. 잠시 후 명옥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자 시어머니는 초조한 듯 병욱이의 앞에 앉아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거 10만이 양반. 그 귀한 산삼은 어디 있습니까요? 가격은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지금 그 산삼이 꼭 필요한 터라? 웬만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릴 생각이니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는 지금 이 집의 며느님 뱃속에 있고 나머지 5뿌리는 월출산에 있는 저희 집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래라는 것이 피차 물건을 확실히 보고 해야 마음이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 집에서 산삼값을 치를 만한 형편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당장 가서 산삼을 가져오겠습니다요. 그러자 명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여기서 편히 주무시고 내일 것 동이 트는 대로 저랑 같이 가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무엇이라고요? 하이고 월출산 산길이 꽤 험합니다요. 안방마님께서 따라오시기에는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요? 그 산삼을 노리는 사람이 워낙에 많은 터라 반드시 제 손으로 직접 가지고 와야 마음이 놓이겠습니다요. 하이고 알겠습니다요. 그럼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저랑 함께 가기로 하시지요. 병욱이는 그런 명옥이의 당찬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속으로 깊게 감탄을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아오자 명옥이는 시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월출산에 있는 신만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진에서 월출산에 도착하여 산을 오르기를 한나절. 이른 아침에 출발했던 그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숲속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지요. 여기가 바로 제가 사는 곳입니다요. 잠시 방에서 쉬고 계시면 제가 산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명옥이 방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고 방의 한 구석에는 책 더미들이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웜에 무슨 의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다냐? 호기심에 이끌려 명옥이 책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것들은 전부 동의보감을 비롯한 각종 의서들이었지요. 마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요? 어르신, 이 많은 책들은 누가 다 보는 것이랍니까? 그것들은 실은 제가 보는 책들입니다요. 아니, 어르신께서 이런 의서들을 읽으신단 말입니까요? 그럼 혹시 산삼을 탕전하는 방법도 아시는 겁니까? 당연히 알고 말고요. 실은 제가 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의원 밑에서 한동안 조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주로 맡았던 일이 말이어요. 제가 산에서 캐온 갖가지 약초들을 탕전하고 다루는 것이었으니까요.
하하이고 어르신. 그렇다면 부디 저희 집에 같이 좀 오셔서 저희 집 서방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돈이야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를 자꾸 어르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제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되었구만요, 마님. 뭐시라고요? 아직 40도 안 되셨단 말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막 성년이 되었을 무렵 한 번은 몸이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약이 잘못되어 며칠을 고열에 시달린 일이 있었지요. 그때 몸에 열이 너무나 높아서 그랬던지 고열로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버리고 한쪽 눈마저 어두워져 끝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런 모습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였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약 때문에 망가진 몸은 약으로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하여 저는 인근에서 가장 유명했던 의원을 찾아가 저를 머슴이든 사동이든 무슨 일이든 좋으니 써달라고 하였고 다행히 그 의원님께서는 절박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를 사동으로 걷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산으로 들러다니며 약초를 캐서 의원님께 들렸고 대신 의원님께서는 제게 약초에 대한 지식과 각 약재에 맞게 탕전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지요.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매달렸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도 한번 멀어버린 제 눈과 머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흉물스럽게만 변해갔습니다. 마님, 제가 왜 이리도 악착같이 흉측한 얼굴을 고치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요?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실은 말입니다. 저도 외아들 독자입니다요. 제 어머니의 살아생전 평생 소원은 바로 제가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한때는 돈만 많으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습니다만 돈을 보고 찾아오는 처자들마다 이러 흉측한 제 얼굴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마님께서 그 얼마든지 내실 수 있다는 돈이라는 게 저에게는 별다른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병욱이의 말에 명옥은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요, 마님. 저는 그까짓 돈보다야 저와 함께 살며 제 자식을 낳아 저희 가문을 이어줄 당신 같은 부인이 필요하구만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요. 자, 이제 마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병욱이의 뜻밖의 말에 명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거! 지금 사람을 뭐로 보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십니까요? 방금 그 소리는 제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가 난 명옥은 곧바로 방문을 열고 나와 곧장 강진으로 향하려 했으나 몇 걸음 가지 못한 채 시어머니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라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무슨 일을 해서든지 그 귀한 산삼을 꼭 구해서 서방님을 살려놓겠다고 어머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 한 번이라도 어머님께 드린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요? 그래 참말로 고맙구나 애미야. 정말 너야말로 우리 집안의 보배로구나. 그래도 서방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야. 그녀는 잠시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몸을 돌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병욱의 방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꼭 쥐고 눈을 질끈 감은 다음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지요. 그날 밤 명옥이에게 산속의 밤은 마치 끝없는 어둠이 내려앉은 듯 어둡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병욱이는 명옥을 따라 다시 그녀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병욱의 집을 찾았을 때와는 달리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산에서 내려왔지요.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욱은 곧장 부엌으로 가 정화수를 이용하여 정성껏 산삼을 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부엌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밤낮으로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천천히 시간을 들여 귀한 산삼을 탕전하였고 완성된 약을 흥섭이에게 먹이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자 병욱이 다려낸 약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그동안 가진 약을 써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흥섭이의 몸에 서서히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후 흥섭이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었으며 눈을 뜬 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마침내 혼자 몸을 일으켜 앉고 간단한 움직임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지요. 그렇게 흥섭이의 몸이 빠르게 회복이 되자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애미야,
참말로 고생이 많았다. 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대가 꼼짝없이 끊어질 뻔했는데 너가 기어이 그 약속을 지키는구나. 내 참으로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고생은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을요. 그나저나 내 정신 좀 보게. 저 10만이 양반한테는 산삼 값을 아직 안 치렀는데 애미야, 우리가 저분께 얼마를 드려야 하는 것이냐? 명옥이 그 말을 듣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와 흥섭이를 앞에 두고서는 큰 절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미야. 아니 갑자기 절은 왜 하는 것이냐? 얼른 일어나거라. 어머니, 서방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요. 부인, 그것이 대체 무슨 소리요? 이제 내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이 집에 며느리로 있을 수가 없다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이란 말이오? 그래, 애미야? 무슨 일이 있길래 너 지금 이러는 것이냐? 이 늙은이가 너에게 뭘 서운하게 한 것이 있느냐? 뭐라고 말을 좀 해보거라. 명옥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서방님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그리고 너가 그 어려운 약속을 지켜냈지 않느냐? 실은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저는 또 다른 약속을 해야만 했습니다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서방님께서 병석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니 저는 다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그 10만이와 부인, 더는 말하지 마시오. 내 부인의 뜻 다 알겠소이다. 흥섭이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린 듯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에 있는 장에서 돈주머니를 꺼내고는 명옥이에게 건네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것은 내 목숨과 우리 집안을 지켜준 값이오. 내가 당신에게 빚진 생명의 값이야 다 치를 수 없겠지만서도 이것으로라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기를 바라는구만. 아이고 애미야. 아니 명호가 우리 때문에 괜히 네가 내 참말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서방님 그리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요. 방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틋함이 가득 찼고 명옥이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에 빠진 늦은 시간 명옥이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고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더 이상은 머뭇거릴 수가 없었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발걸음을 재촉해 강진의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나루터에는 병욱이 미리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거명옥이, 자네 준비는 다 되었는가? 예, 이제 출발하시지요. 명옥이 대답을 마치자 병욱이는 말없이 노를 잡았고 작은 배는 강물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흘러가며 물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밤 이후로 강진에서는 명옥이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오직 그날 밤의 강의 물결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